책 Save the Cat. 오늘 3장을 해보려고 해요. 주인공 설정하기. 사실 실은 저희가 1장하고 지금 바로 3장으로 제가 넘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작법서를 볼 때 순서대로 보질 않고 꼭 필요한 부분, 제가 그때 당시에 관심이 있는 부분부터 찾아보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작법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보시려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글을 쓰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궁금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3장 주인공 설정하기는 우리 제 친한 작가님 마이웨이를 쓰신 김병인 작가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적혀 있어서 함께 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그럼 주인공 설정하기 부분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앞부분에 중요하게 말했던 것은 당신의 영화가 무엇에 관한 영화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로그라인에 담겨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누구에 관한 영화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무엇에 대한 영화인지냐는 그 속에 이미 누구에 관한 영화인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가님, 이 글 쓴 작가님의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거라 라고요. 그것이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 정해진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가 누군가에게 아이디어를 피칭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래요. 이 이야기는 뭐뭐뭐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이 피칭할 때 사람을 끌게 되는 걸까요? 스토리 아이디어를 피칭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인공이 필수라고 합니다. 영화든 하다못해 세제 광고든 관객은 무조건 주인공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정해져야지 집중을 하면서 자기 내면을 투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꼭 사람의 필요는 없어요. 어떤 영화는 로봇가 나오기도 하고 캐릭터나 마스코트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주인공이 정해지고 그 주인공에게 관객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중요하냐면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바로 관객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동일시할 만한 주인공을 포함된 로그라인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야지 관객이 어떤 내가 대리인을 따라서 갈 것인가, 혹은 투자자가 내가 어떤 대리인을 따라서 이 장면을 상상할 것인가가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그라인은 형용사 한두 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예를 들면 모험을 싫어하는 교사가, 광장 공포증이 있는 속기사가, 담이 작은 은행원이 등등. 마찬가지로 안타고니스트에게도 이처럼의 수식어를 붙여줘야 된대요. 여동생에게 집착하는 형사가, 과대망상증이 있는 테러리스트가, 살인을 낙으로 삼는 빵집 주인이 등등. 그래서 주인공이든 안타고니스트든 그 대응하는 것의 사람들, 그 주인공의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를 붙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 대리인으로 하면서 출발할지를 생각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로그라인이 갖춰야 될 조건 몇 가지를 더 해준대요. 이걸 바탕으로 앞에 나왔던 완벽한 로그라인 있었잖아요. 거기에 추가할 조건이 3가지 정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뭐냐면 주인공을 수식하는 말, 악역을 수식하는 말, 관객이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강한 목표. 이 3개가 완벽한 로그라인 속에 또다시 들어가야 될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주인공과 그의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악역에 대한 간략한 묘사가 있으면 이야기를 더 쉽게 요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만드는 동시에
그것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가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훌륭한 로그라인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다고 했냐면 주인공을 수식하는 말, 악역을 수식하는 말이 필요하다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영화가 되면 좋냐면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며 동일시하며 응원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영화의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주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로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해요. 아이디어를 먼저 떠올리면 난 뭐 그런 다음에 이런 장면이 있는 영화, 이런 소재면 좋겠다고 생각한 후에 그럼 주인공, 이야기의 주제, 그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바로 이야기 주제를 뒷받침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 주제에 적합한 그런 주인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은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라는 부분이었는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야기 주인공과 인물 유형을 설정하기 위한 열쇠는 로그라인 속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작가가 디즈니에 판매한 포커나이트라는 영화 시나리오인데 그 피칭의 주인공은 주인공 그 자체였대요. 어떤 식의 피칭이었냐면 한 공처가 남편이 어느 주말에 드디어 혼자 있게 되는데 도박을 하다가 타짜에게 집을 넘겨줘 버린다. 말하자면은 위험한 청춘의 아빠 버전인데, 그럼 이 컨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과 악역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공처가라는 남편 있잖아요. 내가 부인에게 잘하고 자식에게 잘하는 것만 집중했던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진정한 그 성장하는 아빠의 여정을 담을 수 있도록 캐릭터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청한 남편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남자가 주인공이었다면 이게 좀 맞지 않다는 거죠. 그 맥락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을 때 도박을 한다. 이게 내 중심적인 사람이 그냥 하는 행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로그라인을 증폭하라라는 부분 한번 해보겠어요. 아이디어, 맨 처음 영화 아이디어는 그 영화의 아이디어는 가장 잘 구현해줄 주인공에 대한 실마리밖에 제공할 수 없대요. 그럼 그 실마리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물들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인공이 뭐 어떤 인물인지가 명확해져야지 그 주인공에게 가장 큰 갈등과 가장 긴 여정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증폭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1장에서 언급한 로그라인을 살펴보면서 그 아이디어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는 법을 보자면, 우리가 1장에서 봤던 4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한 신혼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부모님에게서 4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잖아요. 각자가 다 결혼을 또 따로 해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다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인물을 설정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보자면 이런 방법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두 사람 모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한 부모를 줬기 때문에 성탄절에 총 4번의 가정 방문을 해야 돼요. 4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짐작해 보면은 얘들은 서로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여야 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제까지 봤던 부모의 결혼 실패를 보면서 불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말 잘 살고 싶어.
나는 한 사람과 끝까지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애초부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아직 신혼일 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탄절의 4번의 가정 방문은 그들에게 뭐냐면 일종의 테스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정 방문 시에 어떤 사건을 배열해야 되고, 이 캐릭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캐릭터들이었어야 하는지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물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 작가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지는 이런 거래요. 로그라인을 극대화하려면 영화의 아이디어에 가장 적절한 주인공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인공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단 그 상황에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킬 만한 주인공, 가장 긴 이야기, 그리고 어떤 연령대가 봐도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를 만들 주인공이 되어야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연령대가 봐도 재미있을 법한 그런 주인공에 대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가들은 자기 주변에서 인물들을 보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자신이 40살이 넘었을 때부터는 40대가 넘은 인물들만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나리오를 보여주면 이거 누가 봐, 이거 누가 봐. 근데 저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다른 분들에게 봤을 때 자신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시나리오에 보면 왜 있잖아요. 속도 위반 가장들. 이렇게 19금 얘기해도 되나요? 속도 위반 가장들의 시나리오에는 항상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중압감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본인의 관심사지, 우리 같은 일반인 여성들이 돈을 내고 내 남편이 가정을 운영하기 싫은 그런 중압감에 대한 영화를 돈을 내고 4시간, 2시간을 투자해서 앉아있고 싶은 관객들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을 선정할 때 정말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나이나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만한 그런 주인공을 찾아야 된다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만약에 앙상블 영화나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가족 영화일 경우에는 주인공을 반드시 젊은 사람으로 하는 게 좋대요. 그럼 우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자기 기준에 맞는 이제 캐릭터를 선택할 때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을 막는데요. 어떻게 막냐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그런 실존주의적 딜레마를 10대나 20대가 겪는 걸로 바꿔서 표현해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관에 오는 아이들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10대나 20대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관객을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싸우려 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춰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올리는 인물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내가 가진 약점이다. 당신도 그런 약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상기해보라. 전 세계 대중을 상대로 팔 수 있는 하이 컨셉 영화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과 주변 친구들이 뭔가를 선호한다고 해서, 어떤 트렌드를 좋아하거나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 실제로 나는 예전에 피칭을 해봤을 때 이런 말도 들어봤다. 영화는 괜찮은데 노인들만 보러 올 것 같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화? 정말 잘 팔리는 영화, 성공하는 영화, 나와 함께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영화를 찍어야 되는 그런 영화들을 쓰는 게 목표잖아요. 자신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영화를 쓰는 고민을 한번 다시 해봐요.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있었던 것. 자, 완벽한 로그라인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누구?
주인공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라인에 들어가야 될 말 중에 중요한 것들을 추가하자면 주인공을 수식하는 말, 악역을 수식하는 말, 관객이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주인공 설정에 있어서는 로그라인을 증폭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주인공을 설정을 하되, 내 취향이나 내 주변 사람의 취향을 배제하고 관객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것인가에 맞춰서 고민을 해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책 여기까지 하고요. 또 뒷부분 남아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올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 행복한 작가가 되는 길로 가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영화가 내가 쓴 글이 영화가 돼서 영상으로 나와서 영화관에 걸리기까지는 저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친한 작가님의 작품이 영화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정말 내일처럼 축하하는 가운데 나도 또한 그런 기적을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영화는 연희와 연희라는 영화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적용해 보자면, 조국에서 탈출한 여자와 집에서 탈출한 여자의 희망 만들기가 이 이야기의 로그라인이에요. 딱 들었을 때 조국에서 탈출한 여자? 집에서 탈출한 여자?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했지만 고민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인공을 기가 막히게 선정하셨어요. 조국에서 탈출한 련희는 조국에서 탈출하다가 자신의 아이를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구해오지 못하고 혼자 탈출하게 된 여자로 나와요. 그래서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자고, 그러면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교묘히 피해 가셨습니다. 고등학생 17세인가 18세인가 여자 맞나? 예, 고등학생 여자가 나와요. 젊은 여자애가 임신을 하고 가정폭력이 있는 집에서 탈출을 해서 나오게 되고, 이 두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의지하면서 연대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사실 한국에서 페미니즘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여자만 주인공이어도 페미니즘 영화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여자들이 봤을 때 통쾌함을 주는, 여성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서 정말 제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쓴 글이 영화가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요. 그래서 기적의 에너지를 막 영화관에서도 받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받고 막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쓴 글이 이렇게 영화관에 걸리는 날을 상상하면서 쓰신다면은 훨씬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보내주면서 오늘 저는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시사라는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배우분들 중에는 이렇게 개봉할 거라고 예상했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는 아주 작은 영화지만 따뜻한 영화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